매트랩 기본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입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매트랩 하면 신호 처리라든가 아니면은 영상 처리 그리고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 과정이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는 그 과정을 다루지 않고 지금 기본 과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과정도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기본이 되어야 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툴을 운용을 하려면 기본기가 어느 정도 받쳐 주어야 이제 그 윗단의 개념들도 잘 이해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기본 과정을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다 수료를 하시게 되면 심화 과정을 만약에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심화 과정을 또 쿼리를 그 요청하시는 분야로 해서 좀 더 선별을 해서 이번에 이제 수료를 하시는 이 분들께 우선적으로 해서 어떤 영상 처리를 원하신다 아니면은 머신러닝 쪽을 원하신다 그런 쪽을 과정을 한번 선별을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전문 분야가 다양한 요건인 걸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의료 분야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걸 아시죠? 의료 분야에서도 특히나 뭐 MRI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분석이 들어가는 인공지능 쪽에서도 많이 이용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동안에 했던 이 그 프로그램 구성과 파일 처리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함수의 운용도 들어가요. 함수는 계속 이제 사용을 해보셔야 이 손에 익는다고 그리고 머리에도 익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회차입니다. 4월 30일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다들 이제 그래서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항상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 순서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복습을 할 텐데 중점적으로 다뤄볼 부분은 스크립트와 함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운용에 대해서 쭉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매트랩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파일 다루는 부분, 엑셀 데이터도 이제 보통 다루시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자세한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웠는지 오늘 배울 내용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3회차에 다뤘던 스크립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스크립트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죠. 그 뒷부분에 파일 이름을 뭐라고 지금 이제 스크립트가 나와 있는데요. 장표에 다 나와 있는데 뒷자리가 확장자가 뭐라고 지금 써 있나요? 어떤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스크립트는 뒤에가 m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m 파일로 통칭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파일인데요. 요거는 펑션이라고도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m 파일은 스크립트 파일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들을 나열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의 같은 경우는 내장 함수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스크립트 파일의 구성은 일단 변수, 그리고 매트랩 명령어, 주성문, 코멘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C 같은 경우는 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매트랩 같은 경우는 그 코멘트가 뭐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앞에다가 뭘 붙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네, 퍼센트 기호를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제는 그냥 주석문도 다 알아서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파일의 실행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실행을 하고 마칩니다. 이때 주석문은 실행하지 않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주석문 같은 경우는 그 H1이라고 해서 help 명령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그리고 fprintf라는 그런 출력 이제 함수로 출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M 파일의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현재 디렉터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인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 인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가 코사인이라는 함수로 이 X라는 인자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X를 입력해 주어야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function이라는 것을 앞에 붙이게 됩니다. 단어를. 여기도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폴리라는 이제 어떤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 값을 3차 방식을 구하는 그 공식을 펑션 그 M 파일에다가 넣었을 때 이렇게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함수의 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차례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차시, 6차 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네, 좀 남겨놨어요. 함수 정의 라인의 형식해서 우리가 이 펑션 해가지고 그 뒤에 펑션 네임이 있어요. 그 펑션 네임이 바로 우리가 M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그 대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출력 변수예요. 그리고 뒤에 네임 뒤에 오는 부분은 입력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설명만 나오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배운 부분이긴 한데 이걸 내가 배웠던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함수의 운용 부분, 이 부분은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R과 세타 값 나오는 부분, 그래서 벡터의 크기와 각을 계산하는 그런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트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매트랩으로 가서 화면 공유를 매트랩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매트랩 화면 잘 보이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잘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려고 하냐면요. 이 펑션을 하나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M 파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져 있는 그 펑션부터 네, 밑부분에 세타까지. 자, 혹시 이제 타이핑이 힘드신 분은 지금 그거를 새 스크립트로 옮겨서 이렇게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 부분을 타이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 라디얼이라는 이런
그 함수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에디터 창에 만들어 줬어요. 다 하셨나요? 자, 여기 작성까지 해주셨으면은 네, 1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한 2분 정도만 1이라고 적어주시면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지금 아직은 제가 장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게 그 설명을 좀 먼저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소스를 한번 보시고 요거 앞부분 펑션 그리고 대괄호 부분을 한번 이 코드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펑션 부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m 파일을. 그래서 하나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디얼 함수에서 입력 인자 x와 y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거기에 이제 스칼라일 수도 있지만 뭐 벡터일 수도 있다. 뭐 원소별로 연산을 나타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입력 인자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경우는 어떤 것으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하나 이상인 경우 콤마로 구분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입력 인자는 한 개 이상이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슬라이드가 제가 지금 넘기고 있는데 좀 느리죠? 그렇죠? 다시 앞으로 넘겼는데 잠깐만요. 뭔가 지금 좀 그 인터넷이 조금 느린 감이 좀 있는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콤마로 나열해서 구별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게 이제 설명할 부분인데요. 넘어갔나요? 자, 요 5가지 종류예요. 5가지 종류. 이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펑션을 지금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입력 인자 2개 그리고 출력 인자 2개를 구분하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는 이 2개 입력 인자, 오른쪽에 이제 2개 입력 인자가 있고 1개의 출력 인자가 있다. 그리고 2개 입력 인자와 1개의 출력 인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그 함수의 운용 부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좀 늦네요. 지금 슬라이드만 늦나요? 아니면 제 얼굴도 지금 조금 늦게 뜨나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네, 지금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잠시 좀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요. 금요일 저녁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 라디알이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예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매트랩으로 한번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트랩 화면 잘 보이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 이제 RE라는 그런 변수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요것도 스크립트를 넣어 드릴 텐데요. 요거를 네, 넣어 주셨네요. 제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RE라는 것과 IM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그 입력 인자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출력 인자, 입력 인자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실행이 잘 되나요? 여기는 이제 그냥 아직 넣어준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인자값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시나요? 네. 잘 되셨으면 여기서 자, 지금 교환 다 받으셨나요? 자, 교환 받으셨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냥 세타라고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세타. 왜냐면은 그 펑션에서 이제 세타가 있었어요. 그쵸? 세타가 있었는데, 요게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식이 안 됩니다. 쳐보셨나요? 분명히 우리가 이 펑션 안에다가 세타라는 값을 넣어놨는데, 변수를 넣어놨는데, 변수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역 변수라고 하지요. 네, 요거를. 네, 이해되시나요? 요거 장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장표 잘 보이시나요? 네, 세타 지금 인식할 수 없는 함수 또는 변수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을 때 어떤 변수가 있는데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럼 요 함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펑션에 지금 실린 AV라고 하는 이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요거를 그러니까 원기둥 이 표면적과 부피를 계산하는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예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을 구하는 원기둥의 표면적과 부피를 계산하는 이런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요 소스를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저도 지금 매트랩으로 다시 한번 네,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매트랩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수를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CLC로 명령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그 함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제 그 출력할 부분하고 입력할 부분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 대괄호로 해서 에어리어, 콤마, 볼륨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입력하는 그 함수의 인자값까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린 AV라고 이렇게 치고 그리고 3,5로 이렇게 한번 자, 그러면 이렇게 에어리어는 150.7964 그리고 볼륨은 141.3717 이렇게 출력이 되나요? 네, PPT 잘 보이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네, 매트랩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매트랩은 잘 나오는지. 네, 지금 매트랩으로 띄웠습니다. 자, 매트랩 잘 보이는지 한번. 네, 정말 오늘 조금 불안한데요. 제가 이게 감이 좀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제가 다른 것도 좀 많이 해봐서 매트랩 수업은 이제 매트랩 강의는 좀 이제 흔하지 않아서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매트랩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하지만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끊긴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마지막 이제 계속 해야죠, 우리가. 자, 이 배열을 하다가 제가 이제 끊겨서 튕겨 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잠시 있었습니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자, 실린 AV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배열 값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자, 1 그리고 콜론 3 이렇게 지금 배열을 하나 넣었어요. 콤마 하시고 뒤에도 배열 값을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 배열 값을 넣는 부분, 네. 요거를 처음 하시면은 이제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잠깐만요. 제가, 네, 표현을, 음, 네, 가로로 해도 되는데, 신기하네요. 그럼 추천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추천하는 대로. 네, 중가로인데, 왜일까요? 요거 네, 그냥 소가로 맞는데, 얘는 또 왜 이럴까요? 하나는 제가 두 개를 네,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앞에 거가 네, 소가로인 줄 몰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상우님. 네, 잘 나오는데 그쵸? 네, 제가 지금 네, 한번 튕겨 나가져서 네, 좀 멘붕이 좀 왔어요. 네. 자,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출력하는지 그 부분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한 번씩 해보셨나요? 네, 여기 이제 해보셨으면 이제 여기도 헬프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헬프라고 이렇게 헬프 하셔서 여기다가 실린 AV 이렇게 하면은 헬프 뒷부분에는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함수가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이 함수는 원기둥의 표면적과 부피를 계산한다 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윗부분에 그 코멘트 같은 경우는 헬프로 호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 지난번에 한번 해봤지만 한 번 더 우리 이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불러와 봤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컴프 실린 av라는 M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네, 호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건너뛰고요. 제가 지금 한번 튕겨서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좀 벌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값을 반환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지 않고 이 포맷된 결과를 프린트하는 그런 그런 것 같은 이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헤더에는 출력 인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print num이라는 부분으로 이 fprintf로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이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볼게요. 네, 중간에 또 끊기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진짜 당황했어요. 이렇게 그냥 말도 없이 튕겨져 나간 적은 처음이에요. 정말로. 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실린 AV라는 걸 한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print num이라는 그런 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print num. 네, print num. 이 부분. 자, 텍스트로 한번 타이핑을 해보세요. 간단하죠. 간단한 그 부분인데 우리 앞에 그 출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입력하는 부분만 지금 존재를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아까 썼던 그 출력 인자 값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입력 인자만 있습니다. 입력 인자, 두 개의 입력 인자가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그냥 print num이라고 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print num이라고 치고 가로 열고 두 개의 인자값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뭐 그 정수가 꼭 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숫자를 하나 앞에 넣어주고요. 뒷자리에다가 또 뭐 그냥 10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첫 번째 숫자는 5.7이다. 그리고 뒤에는 12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숫자는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잘 실행이 되나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자값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입력 인수가 없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장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입력 인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그냥 아무것도 안 치고 그냥 함수 이름만 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이 인수가 없는 내용으로 하면 에러가 뜨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 뒷부분에 입력 인수가 없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매트랩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트랩 화면으로 가서 디스플레이 랜드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하나의 랜덤 숫자를 프린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클리어를 해주고 CLC 한번 또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디스플레이 랜드라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 디스플레이 이렇게 치시면 네,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그 가로를 쳐도요. 에러가 뜨지 않고요. 이렇게 랜덤 수를 출력하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잘 되시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네, 혹시 오류가 난다거나 하게 되면 꼭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말고도 또 하나 또 한 번 더 볼게요. 이 입력 인수가 없는 함수는 또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문자열을 입력하라고는 나오는데, 네, 요거를 outstring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자, outstring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타이핑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채팅창에 있는 내용 카피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불러오셨나요? 아니면은 저장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outstring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mystring이라고 이렇게 outstring 이렇게 한번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문자열을 입력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 그의 이름은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그의 이름은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에 그 소괄호를 쳐도 똑같이 이렇게 문자열을 입력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각각의 이제 함수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 구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각 이제 예제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트랩의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조라는 게 이제 뭐 되게 거창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매트랩은 모듈형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PPT 잘 보이죠? 네, 다행입니다. 자, 이 모듈형 프로그램에서는 이 각 기능들이 모듈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각각은 함수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들을 호출하는 스크립트가 되게 우리 이제 그 C나 이런 데서도 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메인 프로그램으로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또 아까 컴프 실린더 뭐 AV라는 이런 M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M 파일은 3단계로 이제 나눠질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요 M 파일이 기본 메인 파일인데 M 파일인데 요 세 가지 파일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려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하나의 이 그 스크립트가 있다면 호출하는 함수가 세 개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네.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이 모듈형 프로그램이 뭐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그런 네,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메인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아니면 펑션을 먼저 해볼까요? 요거는 상관없어요. 네, 어떤 펑션을 우리가 사용할 건지 먼저 결정을 해둔 뒤에 네, 그 펑션 이름을 먼저 정한 후에 이 메인 프로그램을 먼저 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 스크립트에서 호출을 하는 그런 방식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의 네, 방식은 그 본인들의 그 코드 네, 그 작성하는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워낙에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네, 처음부터 그냥 줄기대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모듈 이 안쪽부터 그 앞단부터 할 거야. 나는 뒷단부터 할 거야. 꼭 이게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것만 다뤄지는 게 아니고요.
개발자들의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네, 제가 지금 또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네,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요, 지금? 네. 제가 개발해 볼 때 그랬어요. 네. 다 같은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트랩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가서 이 펑션 부분하고 이 메인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다시 매트랩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꿨어요. 자, 매트랩 화면 잘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아니고 딴 거죠. 그렇죠? 좀 다른 거죠.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원기둥의 표면적과 부피를 계산하기 위한 주 스크립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M 파일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radius, height라는 이 출력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요 함수가 일단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앞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read 이 rh라는 요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만들기 해서 또 다시 read rh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read rh. 그래서 이렇게 지금 펑션에서 출력할 수 있는 값을 r, h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인자값을. 자, 요거 펑션 하나 또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새 M 파일로 해서 펑션을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를 그냥 막연하게 보시는 거 하고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이 펑션을 호출하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좀 더 어떤 식으로 매트랩이 모듈형 프로그램이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sav라는 펑션이에요. 요거는 에어리어와 볼륨을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자값을 받아요. reduce하고 height라는 인자값을 받습니다. 네,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인자값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그러면 우리는 실린더 av라는 함수를 또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함수는 원기둥의 표면적과 부피를 계산한다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다 모듈형이기 때문에 3개의 펑션을 다 만드셔야 돼요. 이 실 av라는 함수를 만드셨다면 마지막으로 만드실 부분은 print av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출력을 해야죠. 출력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펑션은 자 print av.m이라고 이렇게 네 만들어 주게 됩니다. 결과를 프린트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fprintf를 이용해서 반경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자 높이가 이렇게 되는 원기둥의 경우는 이제 표면적이 이렇게 되고 자 A와 V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R과 H를 출력하고 A와 V를 출력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듈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로 이렇게 간단하게 원기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요걸 이제 다 하셨으면 이제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간단해요. 그냥 메인 함수 있잖아요. 저기
메인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그 커맨드 창에다가 이 컴프실 av를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실행을 하셔도 이렇게 네, 원기둥의 반경을 입력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다 뭐 2.4 이렇게 지금 우리 장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6.8 이렇게 높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잘 나오나요? 네, 요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 하시면은 우리 자, 2번이라고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그거를 한 두 분 정도 보면 네, 보고 나서 2번이라고 쳐주시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습하는 부분은 항상 이제 이게 이제 인강하고 실강이 좀 다른 점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제 DM으로 2를 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인강은 그냥 저희가 그냥 녹화된 본이라서 제가 다 했는지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실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 진도를 같이 맞추면서 템포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게요. 대신에 이제 아까처럼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제가 튕기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곤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해보셨으면 이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차례입니다.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 변수가 유효한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커맨드 창에서 생성된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또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루프 변수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일단 클리어로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네, 맞습니다. 채팅창에 일단 코드를 올려주고 계세요. 저는 매트랩으로 지금 다시 옮겨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지금 백섬이라는 M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벡터 V의 원소들의 합을 구한다라는 이런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도움말처럼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 벡터의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넣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네, 파일 작성하셨나요?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여기서 후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다시 요거를 디스프라고 한번 쳐볼게요. 디스프. 요게 요거는 어떤 변수가 추가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해보고 백섬이라고 제가 해놨죠. 썸. 벡터 썸이에요. 벡터 썸. 자, 이렇게 2, 4, 13, 5라고 이렇게 쳐보면 네, 20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다시 후
네, 이거는 네, 변수가 추가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요거를 다음 걸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 걸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왜 이렇게 쳐드리냐면요. 다음 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같아요. 거의 같죠? 자, 이렇게 디스비라고 이렇게 쳤어요. 아까는 우리가 이 코멘트 창에서 쳤는데요. 이번에는 이 그 다시 한번 클리어로 해볼게요. 클리어 CLC 후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네, vsum 스크립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vsum 스크립트 이렇게 실행해도 돼요. 네, 잠깐만요. vsum 스크립트 vsum 네. 제가 어디를 지금 코드를 잘못 입력해 놨는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V 값을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준다고 했다가 안 준 것 같아요. V에서 네, 뭐가 빠졌죠? 스크립트를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V는 1 콜론 7이라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쵸? 네, 맞습니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제가 그 파일을 아까 네, 그 에디트를 하면서 그 약간 삭제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잘 나오죠? 네, 보셨나요? 자, 후라고 쳤더니 이렇게 네, vsum이라고 나옵니다. 아까와 다른 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다가 네, 코드가 조금 달아난 그 없어진 거를 네, 늦게 봤어요. 네, V라고 이렇게 쳤습니다. 네, 다 확인해 보셨나요? 이 작업 공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이 네, 변수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다 확인이 되셨으면은 제가 또 다시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PPT로 다시 넘어왔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스크립트 명령어, 그 코멘트 창에서 이 생성된 변수들은 기본적인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리어를 시작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어딘가에 이미 생성되어 있을지 모르는 변수들을 삭제하는 그런 네, 루틴을 반복을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런 식으로 네, 여기는 이제 광역 변수라고 해놨는데 전역 변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ersistent 변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속 변수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유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 이제 링크를 따라가시면 거기에 대한 도움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persistent 변수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예시로 이제 지금 이렇게 놔두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F1과 F2라는 것을 가지고 이 영속 변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트랩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지워줄게요. 자, 클리어를 먼저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CLC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
PPP, persistent variable이라고 이렇게 하나, 네, 스크립트를 짤 거예요. 네, 제가 긁으려고 했더니 벌써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persistent 변수의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자, 통상적인 변수의 경우 해가지고 F1 함수를 지금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persistent 변수의 경우라고 해서 지금 F2라고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그럼 얘만 있으면 그 함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가 없겠죠. 그럼 F1과 F2를 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펑션 F1 그리고 펑션 F2를 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F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이터를 증가시킨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네. 그리고 F2를 보시면 persistent 변수를 증가시킨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두 개를 다 작성을 하셨으면 네, 일단 저장을 하셔야 되고 이 저장한 이 값은 이 함수들은 이 현재 폴더 경로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네, 경로 추가하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경로에 새로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F1과 F2의 다른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 작성되셨나요? 자, 작성을 해주신 분이 또 두 분 이상이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한 분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ersist bar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통상적인 변수의 값 이렇게 나오고요. 자, persistent 변수의 경우 네, 자, 값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변수들을 초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lear functions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뭐가 지금 달라지는지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네, 스크립트를 실행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한 번씩. 그랬더니 통상적인 변수는 값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네, persistent 변수의 경우 네, 실행을 시킬 때마다 값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다시 clear functions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화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네, persistent 변수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버그 부분, 디버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디버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디버깅은 뭐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코드를 잘 짜면은 뭐 꼭 디버깅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네, 디버깅은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내가 이 코드가 정말 제대로 된 코드인지 네, 확인하는 방법이 한 그 부분이 절차가 바로 디버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부호도 빠뜨릴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어떤 특수 문자가 잘못 들어가서 그리고 특히나 요즘 대학생분들이 그 PDF 파일을 받으시면 거기에서 이제 코드를 복붙해다가 이제 쓰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PDF 같은 경우는
PDF 같은 경우는 메모장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부분이 삽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너무 이제 복잡한 코드인데 PDF로밖에 안 돼 있어서 긁어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타이핑을 합니다. 근데 이 매트랩 같은 경우는 디버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트랩에서 빨간색 부분으로 이 오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곤 하죠. 그렇죠? 자, 이 오류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부분, 뭐 논리 오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은 보통 이렇게 체크를 해두잖아요. 또 뭐 자바나 C나 이런 내가 이 값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좀 약간씩 멈춤하는 그런 부분으로 과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트랩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공유를 잠깐만요. 제가 마우스를 네, 마우스를 바꿔야 되는데 공유를 다시 매트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트랩으로 다시 공유를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좀 긴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디버깅을 크레디트 네, 요거 우리 저번에 이 학점 계산했던 그런 그 스크립트 기억나시나요? 학점 계산했던 그 스크립트를 불러왔습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 불러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불러온 건 아니고요. 디버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단점을 삽입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어디 부분에 브레이크를 거는 식으로 잠깐 멈추게끔 그렇게 하는 정지하는 코드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석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 그 라인 넘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f 부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매트랩에서 그 클릭을 해서 빨간 점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if 부분에 제가 그 한일자 모양의 짝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짝대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있는 부분을 지금 빨간색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보이세요? 자, else if 부분에도 한번 찍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브레이크가 걸려요. 자, 이렇게 네. 디버그, 중지라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됩니다. 네, 디버그 중지가 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네,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네,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환에는 지금 어느 부분을 그 도움말로 보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표현 지금 적어 두었으니까 링크를 작성을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디버깅을 보고 있었어요. 디버깅 부분은 네, 그 작은 수평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저는 이제 한일자라고 표시를 해놨지만 이렇게 수평선을 클릭하면 빨간색 그 버튼 모양처럼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step in, step out 아이콘을 이용해서 계속 실행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커서가 딴 데로 가버렸네요. 네, 그래서 디버깅에 관한 부분은 이 여러 가지 헬프 디버그를 타입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던가 그리고 리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링크를 하나 삽입해 드렸다고 했죠. 그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네, 코드 셀에 대한 거는 저희가 8차시 그때쯤에 한번 볼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네, 파일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일 오픈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할 때 파일 오픈, 그리고 파일 그리고 클로즈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파일 이런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F스캔F, 그리고 텍스트 스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죠? 그 파일을 여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파일 네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타입이라고 해서 이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일을 진짜로 우리가 오픈했을 때 어떻게 그 내용이 출력이 되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매트랩으로 돌아올게요. 네, 매트랩 화면 잘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파일을 오픈할 거예요. 파일 오픈을 할 건데 지금 데이터 파일을 요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넣어둔 데이터 파일인데요. 그래도 드려야겠죠. 자, 요거는 요 rxn 템프라는 그냥 dat 파일을 하나 이제 넣었거든요. 요거를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dat 파일. 요거는 그냥 그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들어 둔 거니까 그냥 받으셔서 뭐죠? 경로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경로에 넣어 주시고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테스트를.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경로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 데이터 파일을 지금 경로에 넣어 주셨으면 이제 우리 파일 탐색기처럼 이렇게 그냥 끌어들이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다 받으셨나요? 타입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볼 거예요. 타입. 네, rxn temp.dat 라고 이렇게 쳐봅니다. 별거 아닌데, 네, 나오긴 나와요. 네. 막 되게 데이터가 많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입으로 이렇게 넣어주겠죠. 네, 다 되셨나요? 이 파일이 열리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열렸으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fgetL이라는
그런 각 라인을 문자열로 읽는 코드를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이 되시면 1번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되셨으면 이제 제가 그 tempex라는 그 스크립트를 하나 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fopen이라고도 fopen부터 시작해서 쭉 쳤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라인을 한 번씩 읽는 그런 코드를 넣어 두었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로 네, 이 그 스크립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이제 복사하셔서 이 파일로 다 만드셨으면 이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걸 실행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네. A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타입했을 때 나왔던 부분이죠. 그 마지막에는, 네. 파일 닫기의 성공이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쵸?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파일 닫기의 성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잘 되나요? 오늘은 이제 파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외부 파일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좀 더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 파일 읽는 것도 오늘 처음이니까 네,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셨으면 다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PPT를 다시 띄웠습니다. 이 PPT를 보시면 이제 한 번에 이 한 라인을 읽기 위해서 fget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대신 fscanf로 이제 읽는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scanf를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요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요. 자, 포맷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요것도 한번 각자 이제 타이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여기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슬라이드를 잘 교환을 활용해서 잘 보시고요. 자, 제가 다시 매트랩 화면으로 와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나왔던 네, 파일을 여는 부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FID라는 부분에, FID라는 이런 변수에다가, 이제 일단 오픈이라고 할 거예요. 자, 파일 오픈이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자, rxn temp.dat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그
세미콜론을 쳐주면 이렇게 네, 출력은 안 돼요. 자, 그리고 rx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뒤에다가 이제 fscan f를 한번 써볼 거예요. fscan fid, 뒤에 부분에 출력할 부분, 그래서 퍼센트 %s, 그리고 한 칸 띄고 퍼센트 %f라고 쳐주시고, 뒤에는 네, 대괄호로 묶어주십니다. 자, INF 이렇게 쳐줄게요. 자, 이렇게 쳤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RXT라는 값을 네, fscan f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행렬 변수 이 아까 보시면은 그 저기 뭐죠? 이 MAT라는 부분, MET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확인이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부분을 이제 그 뭐죠? 배열 부분으로 이렇게 다뤄줄 거예요. 자, 어떻게 다뤄줄 거냐면은 자, 템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rxt에다 넣어 줄 거예요. rxt라는 변수에다가 자, 2 콤마 찍고 자, 뒤에는 콜론을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자, 출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템스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네, 되셨나요? 자, 그래서 react void 빅토리드라고 이렇게 하나 또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 캐릭터형으로 해서 이 rxt를 만들어 줄 거예요. 1 콤마 1 콤마 그리고 뒤에는 콜론으로 막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A, B, C, D, E라고 이렇게 네, 문자가 등장을 하죠. 캐릭터형이. 자, 되셨나요? 네, 그래서 텍스트 스캔이라는 게 또 함수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그 어떤 그 셀 배열 부분에 저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스캔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쓰시냐면요. 잠깐만요. 템프 데이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부분을 일단 그 템프 어레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템프 어레이, 템프 어레이, 템프 어레이, 템프 어레이, 템프 어레이라는 변수를 하나 또 만들어요. 그래서 텍스트 스캔이라고 치고 fid, 콤마 뒤에는 포맷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조금 오래 걸리죠. 왜 오래 걸릴까요?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파일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제 열으려고 해요. 자, 어떻게 읽으려고 하냐면 FID라는 걸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FID라는 것을 들어가서 뒷부분에 F 오픈, 파일을 오픈해요. 어떤 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열겠습니다. rxn 그 temp.data라는 파일을 네,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temp 데이터 아까 우리 만들었던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죠. 자, temp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뒷부분에 텍스트 스캔이라고 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이 그 뭐죠? 그 A, B, C, D, E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FID, 콤마, 자, 뒷부분에, 자, %C, %F, %C, %F 이렇게 쳐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파일 클로즈를 해줍니다. 파일 클로즈라고 치고 FID라고 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값은 0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요걸 지금 왜 쳤냐면요. 이제 템프 데이터를 한번 보는 거예요. 템프 데이터. 템프 데이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템프 데이터입니다. 자, 보셨나요? 자, 5 곱하기 1 문자열이고 5 곱하기 1 더블이래요. 자, 여기다가 템프 데이터라고 하고 1이라고 한번 인자값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면 네. 여기 1 곱하기 1 셀 배열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또 중괄호로 해볼게요. 중괄호. 아까 우리 배열이 네. 중괄호로 이렇게 네, 템프 데이터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 B, C, D, E라고 나오죠. 네, 다 쳐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템프 데이터로 해서 2라고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2라고 짠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그 파일이 오픈됐던 그런 내용이 지금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 파일에서 어떤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파일을 오픈해서 그 내용을 읽어오는 건데 지금 그 두 번째 그 파일의 값을 읽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템프 데이터에 그 두 번째 값에 템프 데이터에 자 중괄호 해서 우리가 2번은 이제 우리가 그 뭐죠? 그 어떤 거였죠? 그 RX 뭐라고 돼 있던 그 데이터 파일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네 번째 값을 가져오고 싶어요. 네 번째 값. 네 번째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가로, 소가로로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줄에 보세요. 네 번째 줄의 값이 지금 출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나요? 네, 여기까지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이 다 되셨으면 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잘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읽고서 프린트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RxN 템프라는 그런 데이터 파일을 하나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 스캔을 하는 부분 한번 활동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스캔 템프라는 M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텍스트 스캔이에요. 텍스트 스캔. 그래서 요 텍스트 스캔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그 뭐죠? 그 A, B, C, D, E가 있었잖아요. 그죠? A, B, C, D, E. 그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을 보시면 RXT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네, 여기도 있고 변수 나와 있고요. 자,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지금 다 채팅창에서 받으셨으면 요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자, 앞에
A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쵸? A, B, C, D, E라고 이렇게 네, 셀 배열의 원소들을 읽는 부분, 셀 데이터에 관한 부분은 네,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셀 배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일단 지금 파일을 열고 닫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제 네, 제가 오늘 좀 천천히 나가는 바람에 좀 뒷부분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일 여는 부분, 이 F스캔 F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숙지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천천히 나가면서 네, 진도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기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네, 어떤 파일 이름을 아예 그냥 정해서 이렇게 그 파일에다가 네,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해볼까요? 여기 그 네, 앞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파일 아이디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한번 해보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여기 자, 매트랩 화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클리어 CLC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FID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 등장을 하고요. 자, 반복을 할 거예요. i는 1부터 3 이렇게 치고 자, 그러면 fprintf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fprintf 어디 갔나요? fprintf 중간에 하나 없어졌어요. 자, fprintf 써야 되는데 fprintf 가로 열고 FID 저도 이제 그거 복붙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와가지고 저도 그냥 타이핑을 해야겠습니다. 루프 변수의 2배값 퍼센트 D 즉 네, 2 곱하기 i를 기록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자 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네, 따옴표로 그 작은 따옴표로 막아주고요. 자, 2 곱하기 i로 이렇게 네, i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end 이렇게 쳤습니다. 자, 그리고 fclose fid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얘를 이제 그 어떤 파일을 여는 부분부터 있습니다. 파일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tData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그 함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장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조금 네, 쭉 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일에 기록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그 부분에서 보충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뒷부분에 제가 어떤 내용을 더 다루려고 했냐면 스프레드시트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장표에는 XLS 라이트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 XLS 라이트에 대해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냐면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 이 부분을 네, 동영상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유튜브 링크로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XLS 리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요즘에는 이제 XLS보다는 다른 리드로 이제 쓰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대학생이라면 교수님들이 예전 버전으로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를 파일에 기록하는 부분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Q&A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온라인 교육, 매스웍스사, 그 매트랩의 제작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하는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약간 비교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넣어두었습니다. 마지막 교환에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중간에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중간에 빠져나간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네, 좀 더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 이렇게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도 다뤄지고 있고요. 딥러닝 부분도 네, 아직도 있네요. 네,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회차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7회차 때 오늘 했던 부분 좀 더 보충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5월 5일인가요, 혹시? 네, 5월 5일이지만 저희는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 강의합니다. 네, 쉬는 날이지만 네, 꼭 와주세요. 아시겠죠? 네, 대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부족하신 부분 있으면 복습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하고요. 5월 5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종료하겠습니다.